사건 개요입니다. 어선은 재해보상보험이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구속된 브로커 A씨는 노무사로 신분을 위장하고 재해를 당한 어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영업해 왔습니다. 이후 병원 관계자를 통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약 23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브로커 A씨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6개의 죄명으로 구속 송치하였고, 관련 공범인 병원 관계자, 수협 직원, 공인노무사, 선원 등 10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등의 죄명으로 모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흐름입니다. 사건 흐름은 앞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 A씨는 잠시만요. 마이크가 단상에 다 있어가지고 단상을 좀 앞으로 뺀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상을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브로커 A씨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노무법인에 매달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납부해가면서 신분을 위장하였습니다. 이후에 병원 수협 직원들을 통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불법 정보를, 개인정보를 통해서 재해를 당한 어민들에게 접근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줄 테니 20-30% 정도의 성공 보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브로커 A씨는 사전에 모의된 병원 원무과장에게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수협중앙회에서는 이를 진실로 믿고 보험금 약 23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금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브로커 A씨가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취 금액 중에서 약 10%를 병원 원무과장에게 서류를 위조한 대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병원 수협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준 조건으로 브로커 A씨는 생일 등 기일을 통해서 소규모의 소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어선원 35명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브로커 A씨와 어민들이 계약을 할 때 구두상 계약만 이루어졌고, 어민들은 그렇게 보상금을 많이 받아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구두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도장을 날인한다든지 일체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병원과 의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서류에 대한 신뢰성 여부, 위변조 가능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수협을 직접 김항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첫 번째 보이는 명함은 브로커 A씨가 어민들을 만날 때 자신을 노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기 위한 가짜 명함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은 의사 명의의 진단서와 소견서인데, 브로커 A씨는 상당한 의료 지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브로커 A씨가 직접 진단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해서 병원 원무과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병원 원무과장은 그 내용을 그대로 넣고 병원의 직인과 의사의 날인을 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로커 A씨가 전문성이 있었다는 이유는 원무과장이 직접 자기가 작성했을 경우에는 브로커 A씨가 그러한 단어는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전문 용어를 알려주기도까지 했습니다. 사건 초기 브로커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되었는데 사건 종결 단계에서 확인된 바로는 브로커 A씨가 범행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공 보수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 보관량이 상당하였습니다. 다음. 이 건과 다음에 잠복에 관련 영상은 이 사건에서 근거된 어민이 한 분 계신데 이 어민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A씨가 공범인 어민과 어민의 그 배우자와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인데 수협에서 이 어민은 2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협에서 지역 의료법인에서는 안 되니 서울의 중앙병원, 종합병원 정도의 급에서 발급받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요구하여 실제 우측 편마비 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켜주겠다. 실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직접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 면담을 통해서 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선원 재해보상 장애 등급 2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소견서를 받아냅니다. 이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는 속았다.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몰랐다. 라고 해서 의사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첫 번째 보여주는 영상은 출처가 기재된 바와 같이 2급 상해 정도의 2급 장애가 있으면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에서 나올 영상들은 잠복 수사하여 선원 A씨가 일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비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만 다시 대고 음악 해당 선원의 영상입니다. 짐을 양손에 들고도 보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병원 상대 압수수색 영상입니다. 7시 55분. 다음. 이번 수사를 통한 제도 보완 사항 및 당부 사항입니다. 우선 해양경찰청과 수협의 공동 추진 사항입니다. 해경과 수협은 보험 사기 의심 정보를 지역별로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전국적인 수사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협은 장애 등급 심사 강화를 위한 의사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고 위조 서류 행사 방지를 위한 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진단 서류 전송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이번 수사의 소회는 어선원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의 심사 전문성이 같거나 비슷해졌다는 것이 저희 수사팀의 소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다가와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면 우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계약과 위임 절차를 밟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경은 단일 사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를 더욱 고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